거짓에 짜여있던 탄핵의 시나리오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홍장원의 통화 기록이 열리게 됩니다. 반국가 세력이 조작했던 거짓 프레임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지난 1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홍장원의 통화 기록 조회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서 1월 31일 SK텔레콤에 공식적으로 사실 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작년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홍장원의 통화 내역을 추적하게 됩니다. 특히 박지원, 이재명, 김병주, 김민석, 박선원 등 민주당 인사들과 통화 여부가 핵심 의혹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통화 내역이 중요한 것은 대통령 변호인단이 통화 기록 조회를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홍장원에게 직접 전화했었더라면 대통령 측에서 통화 기록 조회를 요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측이 통화 기록 조회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홍장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홍장원의 주장은 처음부터 허구였고, 이는 민주당과 공작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입니다. 또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홍장원이가 국회에서 야당 인사들과 통화한 적 없다고 증언한 것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통화 기록에서 민주당 측 인사들과 접촉이 확인된다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진술 번복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조직적인 탄핵 공작 게이트로 비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홍장원은 핵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홍장원은 좌파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을 무더기로 체포하려고 했다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이것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대대적으로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홍장원의 입에서는 정반대 말이 나왔습니다. 12월 7일 KBS와 인터뷰에서 하루 만에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핵심 주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체포 대상 명단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해졌습니다. 홍장원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국정조사 특위에서 계엄 당일 밤 국정원 회의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장 조태용은 나는 체포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홍장원의 이런 거짓 주장들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치 공작의 핵심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2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판도를 뒤집을 결정적 심리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5차 심리에서 홍장원, 이진우, 여인영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 탄핵소추 청구인들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계엄 초기에 총을 쏴서라도 국회에 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나 최근 법정에서 국회 유리창 몇 장 부순 것이 폭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반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했던 탄핵의 핵심 논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가 인정되려면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폭동을 주도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진우 사령관 본인이 그런 사실조차 없다고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그의 증언으로 인해서 탄핵 프레임이 완전히 조작되었음을 증명하게 되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 또한 핵심 증인입니다. 그는 중앙고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왔고 거짓 증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 단순히 정치인의 동향과 소재 파악을 요청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언론들은 이 사실을 왜곡해서 대통령이 직접 정치인을 체포 지시했다는 프레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탄핵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증언들이 이어질수록 민주당의 주장들이 허구였음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시나리오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로서 국정원이 국내 첩보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 장관은 대통령이 국정원의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건너뛰고 국제정보 담당을 하는 1차장에게 직접 전화했다는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허구입니다. 이제 홍 장관의 배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국정원을 장악했던 서훈, 박지원 등 핵심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는 국정원 내부에서도 친문계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계엄 직후에 홍 장관은 국정원 조태용 원장에게 이재명과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고 회유를 시도한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상계엄 당시 민주당과의 관계를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홍 장관은 국정원 공작금을 횡령한 혐의로 내부 감사를 받았다는 점은 민주당과 손잡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편 그 당시 민주당은 부정선거 의혹이 터지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이용해서 윤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는 시도가 감행된 것입니다. 박지원은 계엄 다음 날 홍 장관이가 한동훈에게 정치인 체포서를 흘렸다고 증언한 바도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과 홍 장관 사이의 연결고리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5차 심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홍 장관의 통화 내역이 공개되면 이들의 조작이 100일 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주장들이 허구였다는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민주당과 언론들의 공작, 그리고 민주당에 포섭된 일부 배신자들의 허위 진술로 만들어진 거짓 프레임에 불과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홍 장관의 거짓 증언들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대통령 탄핵 심판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흔들어 왔던 거짓 프레임은 탄핵 공작 게이트로 비화하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한동훈, 이재명은 내란의 주동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람 앞의 등불, 진실 앞에서 탄핵 프레임은
무참하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시대정신 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성승식님, 허승형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